안녕하세요. 서정적인 책방의 강서정입니다. 오늘은 12월 새로 산 책 언박싱 영상으로 인사드릴까 하는데요. 아마도 올해 2024년도 마지막 책 언박싱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책을 구매했는지 한 권 한 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김금희 작가님의 두 권의 책인데요. 이렇게 두 권의 책입니다. 제가 올해 여름에 김금희 작가님의 식물적 낙관이라고 하는 산문을 너무너무 좋게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책을 지금까지도 반복해서 그리고 좋은 문장은 필사를 하면서 읽고 있어요. 처음에 책을 읽었을 때는 김금희 작가와 나와의 인연은 이 책이 처음이야 라고 굳건하게 믿고 읽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책을 읽다 보니까 뭔가 너무 좋은 느낌이 들었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뭔가 되게 익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미 작가님의 책 두 권을 읽었더라고요. 너무 한낮의 연애 그리고 경애의 마음이라는 두 권의 책이었고요. 경애의 마음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너무 좋아했던 책인데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지? 라는 생각도 했고, 제 책장에 너무 가지런히 너무 예쁘게 꽂혀 있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웃음이 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름에 읽었던 식물적 낙관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김금희 작가님의 다른 작품을 읽지 않을 수 없었고, 식물적 낙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편하게 가볍게 읽을 거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했었는데 너무도 오랫동안 지금까지 제 곁에서 함께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다른 작품을 더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한 책 첫 번째가 이 책인데요. 김금희 작가님의 소설 대온실 수리보고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마 최근에 나온 책인 것 같거든요. 신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김금희 작가님의 작품을 살펴보면 저는 유독 제목이 많이 끌리는, 그리고 매력적인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제가 읽었던 작품들도 그렇고 이 작품은 또 유독 그런 것 같아요. 장경궁 대온실을 중심으로 각각의 인물들의 삶을 그려내는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책 제목에서 이 수리가 뜻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강력한 호기심이 일어나기도 했었거든요. 창경궁이라고 하는 장소가 주는 매력도 있는 것 같고, 이 수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 안에서 어떤 인물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두꺼운 것 같아요. 책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첫 번째 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매한 책 역시 김금희 작가님의 책인데요. 제가 식물적 낙관을 진짜 너무 좋아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냥 너무너무 자주 읽고 있거든요. 식물적 낙관은 작가님께서 어떤 식집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상을 굉장히 담담하게 그려낸 산문집이에요. 식물에 관한 정보를 알아가는 것도 정말 깨알 재미였었고요. 식물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존의 질서와 특징들을 식물을 키우면서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작가님의 시선과 그러한 과정에서 담아내는 생각과 단상의 깊이,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전진시켜 나가면서 삶을 확장해 나가는 작가님이 굉장히 매력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작가님의 어떤 라이브한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산문집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보니까 식물적 낙관이 작가님의 두 번째 산문집이었고, 사랑밖의 모든 말들이 이제 첫 번째 산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구매하게 됐습니다. 뒷표지에 발췌되어 있는 본문 중에 한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안진뱅이 의자에 앉으면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발코니의 순한 잎들, 그리고 들려오는 춤, 기억, 꿈, 지시,
나무, 눈, 귤, 찬물로 만 국수와 안녕, 안녕 같은 말들. 그렇게 일렁이는 말들이 마음의 안팎으로 다 빠져나가기를 기다려야 하는 오후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안다. 그제야 찾아드는 텅 빈 평안이야말로 대상을 지정할 필요도 없는 삶에 대한 사랑이라고 라는 문장인데요. 너무 좋네요.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많은 생각의 굴레 속에 빠져들게 되죠. 그것을 알아차림하지 않고 있으면 거기에 홀라당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꽤 지나서 늦은 오후가 되면 이제 그런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평온한 시간이 또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한 어떤 순간들을 좀 포착한 글인 것 같은데 너무 좋네요. 다른 어떤 문장들도 기대하면서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구매한 책은요. 이 책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즘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책의 주제가 바로 글쓰기와 관련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이 책은 계속쓰기, 나의 단어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 표지도 그렇고요. 이 책이 이렇게 한 번 더 패킹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벗겨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패킹이 되어 있어서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길래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제가 최근에 존버거 책 외에 이렇게 패킹되어 있는 책을 구매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이렇게 패킹되어 있는 책을 실패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의심 없이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잘 보이지 않으신가요? 네. 계속 쓰기이기 때문에 쓰기와 관련되어 있는 책일 거라고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데니 샤피로라고 하는 작가에 대해서도 전혀 모릅니다. 단순하게 글쓰기라는 것, 그리고 패킹되어 있는 책이라는 것, 이 두 가지만으로 이 책을 구매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출판사가 마티 출판사인데요. 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마티 출판사에서 나왔던 책들도 꽤 좋았고 좀 실패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거기에서 오는 믿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쓰기라고 하는 이 제목에서 계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매력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글을 쓰는 사람에게 있어서 계속 쓰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자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글을 계속 쓴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요즘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책에 대해서 더 마음이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계속 읽어야 하고 계속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계속 읽고 생각한다고 해서 글을 쓸 수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속 쓴다라고 하는 이 계속의 의미가 담고 있는 지속적이고 꾸준하고 한결같은 그런 삶의 자세가 너무너무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이 책에 좀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계속이라는 단어는 쓰기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꼭 필요하기도 한 것이잖아요. 이 책의 작가 데니 샤피로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합니다. 제가 글쓰기와 관련되어 있는 책을 읽었을 때에 이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태도로 책을 읽고 또 쓰기를 하는가라는 글쓰기와 관련되어 있는 삶을 엿보는 재미도 물론 너무너무 좋지만 그 외에 그 작가가 어떤 작가의 어떤 책들을 주로 읽어오고 있고 그런 책들에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어떠한 글을 쓰는가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저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제가 이승우 작가님의 고요한 일기를 읽으면서도 이승우 작가님이 읽어왔던 책들, 작가들을 살펴보고 제가 또 그 작가들을 다시 만나고 그 작가들의 책을 또 읽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분의 글 속에서는 또 어떤 작가와 어떤 작품을 만날 수 있을지 또 그런 작품을 통해서 어떠한 문장이 탄생하는지 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표지의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멈추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멈추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시작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포기했다가 다시 열어서 끝장을 볼 수 있을까? 날마다 치욕은 새롭고 거절은 끝이 없다. 이것은 일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듯 매일 쓴다. 오직 행위만이 생산적이다. 서두르지 않고 쉬지도 않는다. 네. 제가 너무 하고 싶은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마지막에 서두르지 않고 쉬지도 않는다 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속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빨리 읽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책으로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또 네 번째 구매한 책은 바로 이 책, 레이먼드 카버의 풋내기들이라고 하는 소설집입니다. 네, 카버의 책도 오랜만에 읽어보는 것 같은데요. 카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소설집을 많이들 알고 계시고 또 많이 읽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풋내기들은요, 이 소설집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의 어떤 오리지널 버전, 어떤 카버의 어떤 생생한 글을 볼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카버의 소설집이라고 할 수 있어서 저는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작품을 읽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더 레이먼드 카버와 친숙한 느낌으로 그를 만나고 싶어서 이 풋내기들이라고 하는 소설집을 선택을 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레이먼드 카버는 알코올 중독으로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알코올 중독을 이겨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쯤 집필을 했던 소설집이기 때문에 카버의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카버의 팬이라면 이 책을 또 한번 거쳐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뒷표지에 발췌되어 있는 세 문장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뭔지 얼마나 알겠어. 그건 내 이야기도 마찬가지야. 이런 얘기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여하간 내가 보기에 우린 사랑의 순전히 풋내기들이야 라는 문장입니다. 단편 소설집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 없이 한 편 한 편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내지가 제가 읽어왔던 책들보다는 조금 더 밝은 편인 것 같고요. 이렇게 소설이 시작되는데 윗부분에 이렇게 사진이 일부 흑백으로 실려져 있어서 또 내지의 느낌이 또 새로운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또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권의 책이 남아있는데요. 제가 이승우 작가님의 산문집 고요한 읽기를 또 이번 영상에서 또 자꾸 언급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그 책도 좀 적극적으로 또 추천을 해드리면서 제가 그 산문집을 읽으면서 이승우 작가님의 어떤 글을 읽고 쓰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 가시는 어떤 방식이나 태도 이런 것들을 엿보고 그런 깊이 있는 문장들을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좋았지만 작가님이 어떤 책을 읽어왔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가 알게 되는 것도 너무너무 반가웠었거든요. 그리고 그 책의 어떤 그 큰 흐름 속에서 저에게 좀 유독 많이 다가왔던 두 명의 작가가 있었습니다. 보르헤스와 발터 베냐민인데요. 이승우 작가님께서 그 글에서 발췌했던 두 작가의 문장들이 좀 많이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의 책을 각각 한 권씩 이번에 구매를 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보르헤스의 작품, 보르헤스의 말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보르헤스의 말이라고 하는 책은요, 보르헤스와의 대담을 담은 책이라고 하거든요. 거의 80의 나이였을 당시 약 2년에서 3년 동안 1976년부터 1980년도 사이에 세계
몇 개국을 여행을 하면서 11번 정도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그 인터뷰를 실어놓은, 그래서 어쩌면 보르헤스의 굉장히 라이브한 목소리로 그를 만날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든이 넘은 나이로 세계를 여행하면서 독자와 청중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었을 것 같지만 굉장히 열정적이고 에너제틱하게 대담에 임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대담집을 엮은 사람이 윌리스 반스톤이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이 사람이 그 대담의 진행자였다라고 하거든요. 이 대담을 진행을 하면서 여든이 넘은 보르헤스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적인 마음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지성과 정신력에 굉장히 반해했다라고 하고요. 그 대담을 진행하면서 나는 이 보르헤스가 여든이 넘어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라이브한 그 멋진 이야기를 난 책으로 엮고 싶어 라고 결심을 했다 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 책을 엮어서 만들었다 라고 합니다. 어떤 한 작가의 어떤 라이브한 이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을 읽는 그 이야기 자체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보르헤스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나이가 많지만 끊임없는 작업을 통해서 놀라운 작품을 또다시 독자에게 선보여주는 멋진 작가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작가를 만날 때마다 정말 인간의 지성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굉장히 놀라곤 하는데요. 보르헤스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르헤스의 놀라운 지성의 깊이는 또 어디까지인지, 인간 지성의 한계는 또 어디까지인지 또 한번 놀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르헤스의 말이라고 하는 대담집 또 구매를 했습니다. 기대를 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발터 벤야민의 일방통행로 사유 이미지라고 하는 놀랍도록 어려운 제목의 책입니다. 네, 책 제목이 일단 너무 어려워서 저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이 책은 다행히도 이렇게 얇아요. 네, 그래서 제목은 너무 어려워서 부담스럽지만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발터 벤야민은 독일 출신으로 언어 철학자이자 번역가이자 비평가였던 인물인데요. 이 책은 발터 벤야민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엮어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국내에 발터 벤야민 전공자 3분이 거의 10년 동안 독서 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터 벤야민의 작품을 번역해 오면서 작업해서 엮어놓은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공자의 어떤 전문성과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어떤 경외감, 그리고 독서 모임이라고 하는 좀 낭만적인 부분까지 좀 이 책에 좀 관심을 갖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지나치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좀 천천히 느린 호흡으로 읽으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어떤 책을 읽었는지 좀 살펴보면서 여전히 나는 소설과 어떤 시와 산문과 에세이에 편향되어 있구나를 좀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더 다른 영역으로 독서를 더 확장시켜 나가야겠다라는 또 마음을 가지면서 이 책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발터 벤야민은 너무나도 익숙한 작가이긴 한데요. 아직 작품을 읽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크고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느린 호흡으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6권의 책을 구매를 해서 또 간단하게 소개하는 영상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12월의 책 언박싱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